매일매일 반복하는 일들을 잘하게 돼서 숙달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크게 하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런 경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지는 뭘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처장입니다. 의식, 반대말은 무의식. 의식, 의식, 무의식, 능력, 무능력, 이 네 가지 요소를 조합을 하면 되게 재미있는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무의식적인 무능력, 유의식적인 무능력, 유의식적인 유능력, 무의식적인 유능력, 이렇게 네 가지의 매트릭스가 생기는데 이 네 가지가 각각 어떤 건지를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무의식적인 무능력 상태는 제일 문제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뭐냐면 내가 별다른 능력이 없는 거를 나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차 면허 없어도 크게 불편한 거 없지 않니?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팩트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에 더울 때 자가용에서 에어컨 틀고 있고 싶어하고 겨울에 추울 때 히터 틀고 싶어하고 비가 막 쏟아질 때는 사람들이 많은 버스랑 지하철보다는 자기 승용차 안에서 혼자 쾌적한 공간을 갖고 싶어 할 테잖아요.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내가 편해진다는 걸 모르는 상태, 그래서 내가 면허증이 없어도 불편한 게 없는 상태가 바로 무의식적인 무능력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의식적인 무능력 상태는 뭐냐? 친구가 누가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면허증을 따고 아빠 차나 엄마 차를 빌려서 운전해서 가지고 나왔어. 차에 한번 타봤는데 타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특히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데이트를 할 때, 더울 때, 추울 때는 내 차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난 면허증이 없어. 면허가 있으면 정말 차를 운전할 수 있겠구나, 내 차가 있으면 좋겠어 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지만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유의식적인 무능력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상태는 유의식적인 유능력 상태인데 뭔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절차탁마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의식적인 유능력 상태. 차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차를 운전할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면허를 따로 학원에 가는 거예요.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엄청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기도 하고, 범퍼로 어디 갖다 받기로 하고, 도로 인도턱을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거치면서 엄청 불편하지만 애써 굳이 집중을 해서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수련하는 시간, 노력하는 시간, 자기를 혹독하게 단련하는 시간, 이게 바로 유의식적인 유능력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상태는 뭐냐면, 운전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영업을 한다든지 택시 기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을 되게 좋아해서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운전을 할 때 엄청 뭔가 그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엄청 집중을 한다거나 애쓰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 차의 폭과 속도가 내가 길을 갈 때 내가 느끼는 내 몸의 폭과 차의 폭과 이게 딱 싱크가 되어 가지고 그냥 차를 내 다리인 것처럼, 차를 내 발인 것처럼 자유롭게 운전을 하고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운전을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식을 기울이지 않고 무의식 상태인데 운전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유능력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유능력 상태. 사람들이 엑스퍼트라고 하고 전문가라고 하기도 하고 스페셜리스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무의식적인 무능력 상태에 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도 되죠. 면허증 왜 필요해? 전기밥솥 왜 필요해? 나무 해와가지고 불 때워서 밥하면 되지, 이런 상태고,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한데 자기가 불편한지 모르니까 자기는 상관없는 상태예요. 보통 사람들이 삶에서 어떤 단계들을 밟아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데 불편한 거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왜냐하면 지금의 삶도 너무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무의식이죠. 그리고 나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할 능력도 없어. 무의식, 무능력 상태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기와 다른 사람들, 자기가 맨날 만나는 이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다른 환경으로 가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되면 의식이 깨이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의식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무능력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어떤 강의에 참석해서 동기부여를 받는다거나 해서 되게 영감을 얻은 상태로, 인스파이어 된 상태로 뭐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집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회사로 가든 생각을 하죠. 아,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아, 저 공연에서 봤던 연주자가 하는 연주가 너무 멋있으니까 피아노를 새로 배워봐야겠다. 바이올린을 배워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유의식이 되어서 무능력 상태인 자신을 답답해하면서 유의식, 유능력 상태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시작을 해요. 보통 시작을 하고 이게 오래 못 가죠. 몸짱이 되기 위해서 헬스장을 끊어놓고 두세 번 가고 그만둔다거나, 기타를 배우기 위해서 기타를 사서 손가락 아프다고 몇 번 하다가 그만둔다거나, 이번 해외여행에서 내 친구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현지인들하고 즐겁게 대화하고 친구도 사귀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영어반을 가야지 라고 끊어놓고 늦잠 몇 번 잔 다음에 못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의식적인 유능력 상태가 가장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스탑하게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 구간을 넘어서면 무의식적인 유능력 상태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제4외국어를 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데이터를 순식간에 만들어낸다거나, 악기를 다룰 줄 안다거나, 취미로 어떤 운동을 할 때 초급 그 이상의 스킬을 갖게 되면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의식적인 유의식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유의식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단계를 넘어간 보통 우리네 직장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꾸준히 길게 보고, 내가 지금 하는 행위들이 누적이 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들. 이 일을 반복할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알 수 없으면,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 행위를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반복, 그 반복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내가 알면 그 행위를 반복하고, 그렇게 반복돼서 나 안에 쌓이면 그 쌓인 것들이 나중에 내가 무의식적인 유능력 상태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좋은 거 볼 때마다 막 그런 거 계속 다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막 그런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는데, 결국에는 꾸준히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뭐 쇼트컷, 그런 뭐 지름길이나 왕도 이런 것들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단지 내가 이 일을 꾸준히, 내가 이 행동을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누적돼서 쌓이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더니 이게 말이 두서가 없어서 편집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상 찍는 거, 그리고 이 영상을 편집하는 거, 그리고 이 영상을 편집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말을 처음부터 조리 있게 잘하는, 생각을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결국에는 제가 제 컨텐츠를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힘들어도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영상을 일주일에 2개씩 꼬박꼬박 올리려고 애를 써 왔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2019년 안에 영상 100개를 어찌됐든 간에 100개를 올리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목표였고, 그 목표를 채우려고 하면 일주일에 2개씩의 영상을 이 올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랑 지지난주에는 영상을 거의 쉬었어요. 왜냐면 제가 집에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영상을 할 짬이 안 나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밖에 나와서 잠깐 리프레시 하면서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